자, 이어서 동명사.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면 뭐뭐 하는 것, 동명사도 명사로 쓰면 뭐뭐 하는 것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바꿔 쓸 수도 있어. 근데 목적어 자리, 자, 여기 아까 필기 안 했는데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투부정사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썼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는 바꿔 쓰면 안 돼.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는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꿔도 되고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꿔도 됩니다. 중학교 때는 문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써놓은 건데, 그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아무거나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 부정사. 동명사. 의 구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분. 자, 먼저 첫 번째. 자, 목적어 자리에. 자,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자, 이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지 동명사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동사들이 나오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지 동명사를 쓰면 안 된다. 자, 얘는 전에도 뭐 암기법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기대하고 자, 계획했던 자, H, W, P를 필요해서 배우기로 결정하고 동의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개를 외웠어요. 기억나요? 안 나. 자, 기대하고 계획했던 HWP. HWP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한글 파일 있죠? 한글 문서 작성. 그거의 이제 확장자 이름인데 이게 뭐 옛날 구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만큼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아직 못 발견했어. 기대하고 계획했던 한글 프로그램 HWP를 필요해서 배우기로 결정하고 동의를 했다. 자, 일단 기대하다 뭐예요? 자, expect야. expect. 기대하고 계획했던 HWP를 필요해서 배우기로 결정하고 동의했다. 자, 계획하다 뭐예요? 플랜이죠, 그죠? 그러니까 expect는 뒤에 투부정사 와야 돼. 동명사는 안 돼. 플랜도 뒤에 투부정사 와야 돼. 동명사는 안 돼. 자, H는 hope예요. 자, W는 wish. 그 다음에 want. 이거죠. 자, P는 promise. 자, 필요해서 필요하다 need죠. 배우다 learn. 결정하다 decide. 동의하다 agree까지 해서 한 10개 외우면 되죠.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이 동사들 뒤에는 동명사는 안 돼. 투부정사가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투부정사 목적어 취한 애들 있으면, 자, 동명사를 목적어 취한 애들도 있죠. 목적어 자리에 자, 동명사를 자, 쓰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동사. 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동사. 이거는 우리가 그때 그냥 앞자를 따서 SF 메가팩 이렇게 했어요. SF 메가 팩 이렇게 했어요. 그죠? SF 메가팩. 이건 기억나? 이것도 안 나? 자, S는 뭐였냐면 스탑이었어요. 다른 색을 쓸까? S는 스탑이었어. 스탑. F는 finish였어요. 쉬운 단어들이야. M은 mind죠. 꺼려하다. 자, E는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enjoy. 자, G는 자, give up. 이렇게 하죠. give up. A는 avoid. 피하다. avoid. 자, P는 뭘까요? practice. 자, 그 다음에 얘는 admit. 인정하다인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사실. 얘는 뭐 괜찮고. 그 다음에 C는 consider. 자, K는 keep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SF 메가팩 해서 10개를 외울 수가 있다. SF 메가팩. 자, 그 다음에 둘 다. 자, 목적어 자리에 자,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 자, 목적어 자리에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죠. 자, 이 경우는 두 가지로 갈리는데, 자,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는 거야. 의미 변화가 없으니까. 자, 얘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외웠냐면 좋든 싫든 계속 시작해 뭐 이렇게 외웠어. 그죠? 자, 이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죠. 자, 좋아하다 뭐예요? like. 그죠? 또 love. 자, 여기 이제 그래서 like 뒤에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할 때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약간 그 어감상의 차이는 있어요. 이게 단어들을 보자. 자, 보면 기대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고 약속하고 필요하고 배우고 결정하고 동의하는 건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순간적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느낌이야. 미래적이고 순간적인 거. 필요한 건 언제 필요해? 보통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필요한 거야. 기대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는 건 보통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 동명사는 약간 과거지향적인 느낌이 있고요. 순간적인 것보다는 약간 평상시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문맥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얘네가 쓰인 거, 동명사가 쓰이는 어떤 형태를 보면 평상시냐 순간적이냐.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약간 순간적이에요. 동명사는 약간 평상시 감정.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은 살짝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그거를 그냥 안 따지고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like, love, 그 다음에 hate죠. 싫어하는 거. 얘네들은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되는 애들이야. 자, 계속하다. 자, continue죠.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 begin까지. 이 6개의 단어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괜찮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뭐 스모크하면 담배 피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hate to smoke하면 그냥 지금 싫은 거야. 이 지금 순간, 이 순간. 평소에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담배 피는 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근데 그래서 만약에 뭐 남자친구를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막 굳이 담배를 꼭 지금 피려고 해. 그럼 담배 피우면 냄새 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평소에 피는 건 오케이인데 야, 지금은 싫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hate to smoke를 써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평소에 너 담배 피는 거 나 싫어. 나 담배 피우면 너 안 만날 거야. 난 평소에 담배 피는 거 싫어할 때는 I hate smoking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어. 둘 다 올 수도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완전 달라지는 어떤 경우의 단어들인데, 자, 첫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자, forget, 잊는 거. 자, 기억하고 있다. 이 동사는 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죠. 이 동사들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자, 투부정사가 올 때는 약간 미래지향적이야.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혹은 forget이면 있다가 되겠죠.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혹은 뭐뭐 할 것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해야 될 걸 기억하거나 있는 거. 근데 동명사가 오면 과거 지향적이 돼서 뭐뭐 한 것, 이미 한 거야.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얘를 좀 더 의미를 좀 더 과거로 가져가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한 것을 있다. 이렇게 의미 차이가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try라는 단어 우리가 시도하다 이렇게 보통 알고 외우는 동사인데요. 이게 try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죠. 근데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얘는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가 돼요. 노력하다. 혹은 뭐 애쓰다 이런 뜻이야. 그냥 한번 시도하다, 이게 뭐 그냥 시도해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동명사가 오면요, 얘는 약간 시험 삼아, 자, ing 해보다 이런 느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내일이 시험이야. 엄마한테 I'm trying to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해야 돼? I'm trying study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해야 돼? 후자로 얘기해야 돼. 아니, 전자로 얘기해야 돼요. 그죠? 후자로 얘기하면 뭐 어떤 의미가 돼? 나 그냥 한번 해보고 있어. 내일 영어 시험인데 나 그냥 영어 공부 한번 해보는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려고 노력하다. ing는 그냥 한번 해보다. 그러니까 그냥 시도하다는 ing 올 때의 어떤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도하다. 자, 그 다음에 regret이라는 단어가 있죠. regret. 자, regret도 투부정사가 오게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regret 하면 후회하다 이렇게 보통 외워요. 그래서 후회하다는 동명사 왔을 때야.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되죠. 자, 얘는 regret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ing는 약간 과거 지향도 있고, 자, 뭐뭐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면은 아직 안 한 거일 수도 있죠. 그죠? 혹은 지금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약간 투부정사 동명사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사실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stop이라는 단어는 얘는 사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sf매가 100에 그 s가 stop이었어요. 그러면 stop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stop 뒤에는 사실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 동명사도 올 때가 있는데, 자, 얘는 목적어로 온 거 맞지만 얘는 목적어 아니란 얘기예요. 투부정사. 왜냐면 둘 다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stop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뒤에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얘 부사적 용법으로 온 거예요. 부사로 온 거야. 그래서 얘가 해석이 투부정사 부사일 때서 어떻게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렇죠. 뭐뭐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stop,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죠? 뭐뭐하기 위해서 멈추다. 나는 이럴 수 있잖아. 주유소에 딱 왔어. 그러면 나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멈췄다 이렇게 쓰려면 뭐를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돼. 그죠?
기름을 넣기 위해서 멈췄다면 투부정사. 그러면 동명사 쓰면 기름 넣는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기름 넣다가 이제 멈춘 거야. 그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탑 뒤에 동명사는 그냥 목적어니까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네. 그러면 스탑 뒤에 투부정사 올 때는 목적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멈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죠. 자, 일단 한번 쭉 설명이 다 됐고요. 74, 75페이지 잠깐 풀어봅시다. 74, 75페이지. 74, 75페이지 잠깐 풀어봅시다. 자, 축제로 80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저기만 하나 잠깐만 봅시다. 모의고사 한 문제만 한번 맛보기로 시간이 잠깐씩 남을 때 잠깐만 봅시다. 이렇게 있고 21번 하나만 봅시다. 일단 다시 내고 자, 우리 그때 모의고사 봤던 거, 시험 봤던 거 21번. 18, 19, 20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요거 좀 다시 보고 있어요? 네. 한번 다시 보세요. 몇 번 같은지. 자, 일단 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이 push 하면 뭐 밀다 이런 뜻이죠. 밀어넣다 뭐 이런 뜻이고, 자, 동물의 센스 하면 감각이에요. 자, 어디로 밀어넣냐면 아리스토텔리언 하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벌킷 하면 양동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 안으로 자, 어떤 동물의 감각을 밀어넣다 이게 이제 밑줄 친 부분이고. 자, 한번 무슨 얘기 하는지 봅시다. 자, consider.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에요. 생각해봐라.
자, seemingly 하면 이게 겉보기에는 이런 뜻인데 부사, 겉보기에 이런 뜻의 부사고 얘는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겉보기에는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그 질문이 뭐냐면 자, how many cents are there? 이게 there 비동사 명사 구문이어서 자, 뭐 거기에는 해석 안 하죠.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있을까 이거죠. 질문이.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뒤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주어는 뒤에가 있어야 되는데 이 how라는 의문사가 꾸며주는 경우에는 같이 써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감각에서 의문사가 꾸미는 거는 뒤에 있어버리면 의문사가 얘를 꾸민다는 느낌이 안 들겠지. 그래서 앞으로 끌고 나왔다. 그래서 자, 겉보기에는 간단한 질문인 자, 얼마나 많은 감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자, around 숫자 앞에 around는 약이죠. 약 2370년 전에 끊고 콤마 있으니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wrote 썼대요. 대절이라고 쓴 거야. 대절이 뭐냐면 대열 비동사 명사죠. 그죠? 5가지가 있다. 5개가 있다. 자, in both A and B죠. 인간과 동물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5가지가 뭐냐면 sight, hearing, smell, taste and touch야. 이게 뭐겠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however, 하지만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런 전치사죠. 뭐에 따르면? 자, 철학자, 필로소프 하면 철학자 이 피오나라는 사람에 따르면 끊고 대열 비동사 명사 또 났어.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야? 자, 이유는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to doubt it. doubt가 무슨 뜻이야? 의심하다. 적어놔. 자, 그것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의심하는 이유들이 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결국 지금 여기까지 따져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가 중요하거든요. 이 however. 앞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을 5가지로 썼어. 근데 하지만 철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M이라는 이 피오나라는 사람에 따르면 자, 그것을 의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것이 뭐겠어 그럼? 이시 뜻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거 5가지로 나눠놓은 거 그걸 의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for start. 자, 처음 뭐 시작으로는 이런 뜻이니까 이게 우선 정도의 어떤 의미예요. 우선 for start, for start 우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스 놓쳤대. 몇 가지를 놓쳤대요. 자, in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자,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자, 더 perception 하면 이게 인식이야. 자, of your own body. 자, 네 몸의 인식이야. 자, 뭐랑은 다른 여기 명사 다음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is different 다른 인식이에요. 다른 몸에 대한 인식이야. 뭐로부터? 터치. 촉각이죠. 그죠? 자, 촉각으로부터 다른 어떤 몸의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and가 나와. 그 다음에 the sense of balance, 균형 감각이죠. 균형감. 자, 여기도 좀 꾸미고 있죠. 어떤 균형감이냐면 자, has link. 자, 연관을 가진 균형 감각이고요. 자, to both touch and vision이야. 그러니까 촉각과 비전은 시각이겠죠. 지금 앞에서 나온 sight 요런 거를 단어를 바꾼 거예요. 촉각과 시력 둘 다와 이 2가지 다와 연결성을 가진 어떤 균형감. 이 2가지를 놓쳤다는 거죠, 결국. 자, 다시. 자, 이게 보면은 자,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놓쳤다. 근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몸에 관한 인식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균형감. 그러니까 엔드가 연결하는 게 균형감하고 그다음에 몸에 대한 인식인 건데, 자, 몸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촉각과는 다른 어떤 몸의 인식.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균형감인데 어떤 균형감? 촉각과 시각. 그죠? 이게 뭐야? 시각. 그죠? 촉각과 시각 둘 다와 관련이 있는 균형감. 이런 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가볼게요. 자, 다른 동물들은 have, 가지고 있대요. sense, 감각을. 어떤 감각? that으로 꾸미고 있죠. 자, 훨씬 더 어려운 감각이죠. 자, 그 다음에 harder.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투부정사 하기에, 투부정사 해서, 투부정사 하다니 셋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근데 여기는 감정도 아니고 또 성격도 아니잖아. hard는.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카테고리가 우리가 범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범위, 범주, 카테고리. 그러면 카테고라이즈 하면 범주화 하다야. 구분하다. 그래서 자, 구분하기에 훨씬, 여기 비교급 앞에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이게 쓰인 거잖아. 훨씬이야. even은 구분하기에, 범주화하기에 훨씬 더 어려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 동물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막 범주한다는 얘기는 구분짓기에, 감각은 시각, 청각 이렇게 딱딱 구분짓기에 훨씬 더 어려운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자, 많은, 요거 척추동물 밑에 단어 나와 있어요. 많은 척추동물은 have different sense system.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자, 뭐에 대한 감각 체계냐면, 자, 디텍트하면 이게 감지하다고요. 향기를 감지하는 이죠. 향기를 감지하기 위한 다른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이야기하죠. 자, 일부 스네이크, 뱀은 자, 디텍트, 감지할 수 있는데요. 뭐를? 바디 히트야. 체온을 감지할 수 있대. 몸의 열,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먹이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많은 척추동물들이 향기를 감지하는데 다른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향기를 감지하는 게 우리는 후각인데 후각이 아닌 다른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뱀은 먹이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뱀이 먹이를 감지할 때 어떻게 감지한대요? 체온으로 감지를 하는데 이게 뱀이 체온을 감지한다는 거는 그 먹이한테 가서 쓱 비벼보고 얘 먹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져 있는데 체온을 감지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체온을 어떻게 감지해? 만져봐야 돼. 터치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제가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 열나는지 모르잖아. 뱀은 떨어져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인간이랑 동물들은 5가지 감각이야 한 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몇 가지 놓쳤어.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5가지로 나눈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오류가 있다. 그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5개가 아니다. 뱀이 떨어져서 체온을 느끼는 건 이건 어떤 감각인지 5가지 안에는 안 들어간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얘들은 자, 말해준대요. 우리에게 대절을 말해준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인 거죠. 우리에게 대절을 말해줘. 자, 대절이 뭔가 봤더니요. 자, sense, 감각들은 cannot be divided 하면 이게 나누다고 BPP야. 나눠질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뭐 감각들은 clearly,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눠질 수 없다. in 두 벌로 제한된 숫자의
어떤 특정한 종류로, 제한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 감각들은 나눠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딱 나눠질 수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이란 사람이 아까 그 철학자예요. 썼어요. 뭐라고? In the sense. 그러니까 the sense 다 대문자라는 얘기는 책 이름이야. 자, 거기서 썼대요.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고요. 자, trying to 부정사죠. 그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되겠죠. to 부정사하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는 should study them. 그것들을 연구해야 한다. 자, what they are요. 그것들이 존재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밑줄이었어. Push animal sense into Aristotle's Burkies. 요거. 그죠? 요게,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인간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에다가 밀어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5가지야 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동의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5가지에 딱 박혀서 동의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what they are, 있는 그대로 그것들, 동물들의 감각을 연구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필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push animal sense into Aristotelian bucket이랑 똑같은 뜻을 찾아야 돼. 그럼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말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그죠?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 이 얘기니까 얘랑 똑같은 말을 찾아야 돼요. sort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답이 안 보이는 거야. sort가 이게 분류하다, 정리하다, 정렬하다 뭐 이런 뜻이야. 이렇게 착착착 하는 게 sort야. 그죠? 그래서 자, 다양한 동물의 감각을 정리한대요. 자, 뭘로 정리해? 고정된 카테고리로.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어.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고정된 카테고리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5가지 카테고리가 고정된 카테고리인 거고요. 자, 인간의 아니죠. 다양한 동물의 감각을 정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여기 보면 푸시 넣는데, 밀어 넣는데 뭐를? 동물의 감각을 어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바구니로, 양동이로.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이 단어를 알았다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안 읽었는데요. 안 읽었는데. 지문 안 읽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냥 그것만? 근데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줄 친 그것만 보고 딱 골라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많이들 틀린 문제예요. 지금 시험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많이들 틀렸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차분히 대비해야 되고 스스로 느낄 거야 아마. 어휘, 그죠? 어휘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어만 진짜 많이 알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단어를 만약에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문제 맞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 왜냐면 자, 글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100% 다 정확하게 딱딱딱딱 해석하지 않아도 단어만 많이 알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장도 있고 그냥 어떤 느낌인지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많이 알면. 그래서 나중에 막 단어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1등급까지 가고 막 하기에는
단어만 안다고 해서 1등급 받기는 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어를 충분히 외워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해서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2학기 때부터는 모의고사 위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2학기 때부터는. 왜냐면 지금 사실 학교 시험 우리가 뭐 특목고 가고 이런 것도 그때 2학기 때는 뭐 다 끝나잖아. 네. 안 끝나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판이 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받은 1학년 보통 안 들어가. 2학년 때부터 받은 성적으로 나 특목고 갈지 안 갈지 3학년 1학기 지나면 내가 다 판단하잖아. 그래서 뭐 일반고 갈 거다. 그러면 이제 고등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시험 볼 때만 또 4주 바짝 준비해서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왜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거 시간 내에 다 풀고 근데 다 풀긴 했어. 그죠? 찍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읽어내서 문제를 시간 안에 풀고 그 70분 안에 마킹까지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어려웠던 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죠? 단어의 난이도가 어떤지 뭐 글의 난이도가 어떤지 잘 몰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야 돼. 사실 주기적으로 보고 시간 안에 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문제로 5분에 푸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실질적으로 1분 30초밖에 안 돼요. 평균 내보면 듣기평가 끝나고 남은 시간이 한 48분 그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20 몇 문제가 돼요. 45 빼기 17 하면 얼마냐? 28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2분도 안 주어진다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서서히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 아무튼 일단 오늘 한번 풀어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2월달까지는 문법 위주로 쭉 가면서 시간이 좀씩 남으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문제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